안녕하세요. 저는 퍼실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경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방금 전에 끝난 이제 숭실고, 그다음 수학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투 이제 영상 촬영차 나왔는데, 먼저 이번에 이제 숭실고 기말고사는 이 시험지를 이제 난이도부터 이야기 좀 해보자면은, 이 시험지를 그대로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분명 어려운 시험지는 맞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맞는데, 근데 우리 이제 숭실고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더 수월한, 왜냐면 이제 우리 숭실고 부교재가 올림포스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인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풀어볼 15번이랑 16번 빼고는 우리가 교과서랑 부교재만 풀어도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물론 쉽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부교재가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아무튼 봤던 문제, 우리가 이제 부교재를 무조건 공부를 했었을 테니까 시험 대비 기간에는 그걸 이제 꼼꼼하게 잘 공부하고 확실하게 공부했다면은 솔직히 15번, 16번 빼고는 다 풀 수 있었어야 되는 그러한 시험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15번이랑 16번 빼고 그래도 이제 잘 풀리고 잘 넘어왔다. 보자마자 빨리 풀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하니까 생각나고 풀리더라 하면 그래도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시험 대비가, 준비가 좀 잘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이제 저 선생님 시험 대비 기간에 부교재도 이제 열심히 풀었고 교과서 열심히 풀었는데 15번, 16번을 빼고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13번이라든지 13번이 이제 부교재에서도 그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서답형 이제 4번이라든지 서술형 문제 그것들도 어려웠다 하면은 본인의 공부 방법에 한번 고민을 잘 해봐야 돼요. 내가 부교재를 열심히 잘 풀었는데 그 풀었던 게 그냥 문제 보고 답 생각나고 풀이 생각나고 해서 막 외운 건 아닌지, 선생님이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이야기가 있죠. 부교재 있는 학생들 이거 외워봤자 소용없다. 이거 그대로 내는 학교 아무도 없다. 무조건 숫자라도 바꿔서 내는데 그대로 외우면 숫자만 바뀌어도 그거 못 푼다. 하물며 만약 물어보는 질문이 바뀐다 하면은 진짜 못 푼다라고 맨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교재를 풀 때는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이 문제의 이 조건은 어떻게 쓰여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정말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막 암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학교 시험이 조금 변형돼서 나오면은 부교재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었다고 해도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번 시험의 계기로 15번, 16번 빼고 조금 이제 나는 틀린 게 좀 많다 하면은 내가 부교재를 갖다가, 물론 고3 때도 우리가 내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부교재를 갖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남들한테 설명하듯이 공부하면은 그거는 절대 그냥 대충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대충 공부했다, 그냥 외우듯이 공부했다 그러면 설명할 때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설명하듯이 한번 공부를 할 때, 풀어볼 때도 설명하듯이 부교재를 설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제 고3 때 부교재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죠. 이제 부교재가 만약에 또 있어서 그 부교재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아니면 교과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남들한테 한번 설명하듯이 공부를 하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15번, 16번 빼고는 부교재에 있는 문제니까 이제 부교재를 잘 참고해서 풀이를 해보면 되고, 오늘은 이제 15번과 16번, 그 다음에 서답 3번을 한번 문제를 풀고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답 객관식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객관식 1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gx는 인테그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대요. 그때 함수 gx는 0과 4에서만 극값을 가진, 근데 f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알려줬고, EF1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지. 자, 얘는 선생님 이제 22년, 얘는 이제 2022년 고3 4월 22번이에요.
모의고사 2022년 고3 4월 22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교재에 없지만 내가 좀 더 숭실고에서 좀 더 상위권, 완전 최상위권 노리고 싶어. 솔직히 우리가 선생님 늘 숭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죠. 부교재에 있는 거랑 교과서에 있는 것만 열심히 해서 다 맞추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 즉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15번이나 16번 틀렸어도 1등급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예상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최상위를 원한다 하면은 이 15번을 맞추고 싶다 하면 뭐 하면 돼? 부교재에 없는 모의고사 열심히 또 준비하면 돼요. 이거 거의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조금 더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도 맞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먼저 극값이 나왔네요. 극값이라는 건 뭐야? 이 G'이라는 애가 Gx가 극값을 가진다는 거는 G'X가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G'이 부호가 바뀐다는 건데 그럼 G'을 그리고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한 이번 시험 기간에 한 200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숫자, 문자 보이면은 미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미분하면은 G'X가 X를 여기다 갖다가 대입하겠죠. 그래서 얘는 F'X 플러스 1, 그 다음에 F'X-1 요렇게 G'에 갖다가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G'의 부호는 0과 4에서만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는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G'이 이루어져 있는 구성을 보니까 F'X 플러스 1과 F'X-1인 건데 잘 생각해보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잖아요. 이해되죠?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X 대신에 X-1을 갖다가 대입하는 건데 여기 X-2 갖다가 대입하면은 딱 X-1 되니까 둘은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뿐인 거야. 그리고 fx는 3차니까 F'은 뭐야? 얘는 2차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F'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갖다가 그려보면은 얘가 위에 붕 떠 있으면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을 어떻게 이동하든지 이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는 건데 얘네들이 곱해갖고 부호 바뀌는 순간 전부 다 플러스잖아. 얘네들의 부호는 곱해갖고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니까 F'이 저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 그려놔. 얘가 F' 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F' X 플러스 1. 그럼 F' X-1은 뭐라고요? 얘를 X축으로 두 칸 평이동하는 건데 두 칸이 어떻게 평이동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칸 평이동하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칸 이동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럼 이때에 선생님이 둘의 부호를 곱한 거에 부호를 갖다가 따져볼 거예요. 둘이 곱한 거에 부호를 조금 더 연장해 보기 편하게 얘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그러면 지금 요 라인에서 이제 요거를 딱 끊어보면은 이 하얀색과 노란색이 전부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랑 곱하면은 얘네들이 곱하면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끊어보면 여기 좀 너무 붙어있지만 얘가 여기서 이제 끊어보면은 얘는 하얀색은 아래에 있는 거고 노란색은 위에 있는 거니까 하얀색은 마이너스, 노란색은 플러스니까 둘이 갖다 гов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가. 벌써 G'의 부호가 한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한번 또 끊어보면은, 얘는 하얀색도 위에, 노란색도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플러스니까 곱하면 플러스. 벌써 부호 바뀌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또 끊어버리면은 이 하얀색이 아래고 그다음에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아래고 하얀색이 위에임.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곱하면은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지금 벌써 3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 이 F'X 플러스 1을 이 F'X-1을 이렇게 두 칸 이동하는 거는 알맞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은 어떻게 이동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야.
얘가 f 프라임 x 플러스 1 되고, 그러면 내가 얘를 좀 특수하게 얘가 두 칸이 이동했는데 여기에 딱 맞게 여기가 열로 딱 오게 이렇게도 한번 이동해 보는 거죠. 얘가 f 프라임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이동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 이것처럼 부호를 한번 따져 봅시다. 얘도 약간 길게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도 길게 이렇게 연장해서, 그러면은 이 라인에서 또 끊어 보면은 하얀색 노란색 둘 다 위에 있으니까 얘 플러스, 나 하얀색 아래 노란색 위에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여기서 이제 또 끊어 보면은 얘는 하얀색 위에 노란색 아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둘 다 위에 있으니까 곱하면은 플러스. 얘는 부호가 여기서 바뀌고 얘 안 바뀌었죠? 나 여기서 바뀌었으니까 얘가 부호가 두 번 바뀌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f 프라임 x 플러스 1과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겹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근데 이게 부호 바뀌는 순간이 뭐랑 뭐밖에 없어야 돼? 0과 4라 그랬으니까 지금 부호 바뀌는 순간 여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0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 우리 몇 칸 이동시켰어? 두 칸 이동시켰으니까 여기는 그럼 자연스럽게 2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돼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 플러스 1을 갖다가 작성해 주면은 그게 0과 2에서 x축과의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x랑 x-2를 가지고 f의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f'의 최고차의 개수는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건 f'일 거니까 x 대신 x-를 다 대입해 시켜주면은 f'x가 되고, 얘는 x-1이 되고 얘는 x-3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 전개만 해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 다음에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 얘 적분하세요. fx, 우리가 fx가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fx는 얘가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적분상수 c 써야 되는데 여기 적분상수 알려줬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갖다가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f1 갖다가 집어넣어서 2배 하면은 답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 갖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2분의 1 더하기 3에다가 곱하기 2 해주면은 그럼 얘는 1 더하기 6 해서 7이 나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얘는 22년 고3 22번이랑 이제 완전 똑같은 숫자만 살짝 바뀐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추고 싶다 하면 부교재에서 더 벗어나죠. 물론 기본은 교과서랑 부교재인데 내가 좀 더 고득점을 원한다 하면은 더 많은 모의고사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되겠죠. 시험기간 때. 자, 그럼 다음은 객관식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16번 보면 이제 양수 A에 대하여 fx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대. 사실 이 정도면 완전한 식이죠. 절대값 있으면 바로 뭐 생각나야 돼? 범위 나눠가지고 x가 0보다 클 때는 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 그냥 읽으면서 바로 생각나야죠.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와 이러한 기울기가 1인 직선이랑 이제 접한대요. 그때 이제 fx랑 저 직선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갖다가 구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얘를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리 이야기하면 이거는 선생님 생각에는 약간 시험 때의 나의 자신감, 수학은 자신감이란 말 한 번씩은 들어봤죠. 이런 문제가 선생님은 그런 자신감이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풀이를 진행을 해봅시다. 먼저 자연스럽게 fx를 이제 x가 0보다 클 때나 x가 0보다 크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래서 얘는 x가 0보다 이제 클 때, 쟤는 x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테니까 요렇게 x 플러스 1이 x는 0보다 작을 때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접한다라 그랬으니까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갖다 그려보려고 하니 인수분해 안 되니까 축부터 찾아봅시다. 이 아이의
축은 2분의 5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은 x의 0보다 클 때는 축이 이제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가 된다. 2분의 5. 2분의 5를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었다면은 얘는 4분의 25.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25 더하기 1. 얘는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마이너스 4분의 21. 그 다음에 y절편 1. y절편 1.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래서 얘는 축이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면은 이제 얘는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1. 그러면은 얘는 4분의 25 플러스 1이니까 4분의 29겠네요.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여기 4분의 29에 이렇게 생기고, 얘는 또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랑 연결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x의 그림을 갖다 그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y는 x-a, 즉 a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 i의 y절편은 음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를 갖다가 지나가야 돼. 이 x축의 아래쪽을 갖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기울기가 1이면서, 기울기 1이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면서 아래쪽을 지나가면서 얘랑 접하려면은 어떻게 그릴 수밖에 없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 하얀색이랑 이렇게 접하는, 그렇죠? 여기 하얀색이랑 접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림. 그럼 여기가 이제 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접선을 갖다가 찾을 수가 있겠죠. 지금 이 하얀색, 즉 0보다 큰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랑 접하는 접선이잖아요. 접선의 방정식. 중간고사 범위지만 항상 선생님이 접점 모를 때 뭐로 잡으라 그랬어? t로 두라 그랬잖아요. t로.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얘 접점 모르니까 t로 잡고 얘는 저기다 이제 대입해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럼 이 아이의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인 거니까 우리의 t는 3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3인 거니까 얘는 3, 3 갖다가 집어넣으면 9-15 더하기 1이니까 3,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이야기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이 직선이 3,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갖다가 대입해주면은 얘는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a인 거니까 그럼 a는 8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8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다 끝났죠? 왜? 우리 문제에서 뭐 물어봤는데 이 직선이랑 이 곡선에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구해달래. 요 부분. 이거 수도 없이 구했잖아요. 지금 이 하얀색, 여기 0을 기준으로 이 하얀색이랑 이 하얀색이 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이 교점 얼른 찾아가지고 이 교점부터 이 0까지의 넓이는 이 2차 함수 빼기 이 직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또 0에서부터 여기가 3인 거니까 0에서부터 3까지의 이 넓이는 0에서부터 3까지 인테그랄 요 곡선에서 이 2차 함수에서 이 직선을 갖다가 빼면은 답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에 교점을 갖다가 찾는 거니까 뭐 여기다 구합시다. x-8이랑 그 다음에 여기 0보다 작은 얘와의 교점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8의 교점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뭐 넘겨가지고 얘는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는 0이다. 이건 아까 a 구한 거고, 그러면은 인수분해 안 되죠. 그래서 근해 공식을 갖다 쓰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 선생님이 말한 자신감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웬만하면 근해 공식 써서 여기 안 찾잖아. 근데 여기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자신감은 어차피 얘만 구하면 얘가 진짜 좀 근해 공식 쓰면 더럽게 나오니까 안 하는 건데, 좀 더럽게 나오더라도 거의 끝났잖아. 거의 여기만 찾고 그냥 0이랑 적분하고 0이랑 3이랑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러워도 참고
이 방법이 맞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자신감을 좀 더 심어주는 그런 힌트는 여기 있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더러워. 그러니까 맞아, 이거 맞아 하면서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야 돼. 근해 공식 써야 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못 풀겠어 하고 막 서답형, 단답형으로 넘어가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x가 짝수 근해 공식 쓰면은 1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해가지고 마이너스 3 18이니까 3루트 2죠. 그래서 풀마 루트 3루트 2가 된다. 얘가 음수 쪽에 있는 건 맞으니까 음수 쪽에 얘가 플러스 3루트 2면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루트 2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요게 마이너스 3루트 2다. 그러면은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와 0까지는 이 곡선과 이 직선의 인테그랄. 그래서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에 그 다음에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8 d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밑에다 계산할 거니까 여기 좀 떨어져서 씁시다. 얘는 또 인테그랄, 얘는 0부터 3까지죠. 0부터 3까지는 얘가 이 곡선이니까 이차함수 이거 0보다 큰 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dx 요거 갖다가 이제 계산해서 더해주면 문제 끝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얘가 좀 더 쉬워 보니까 얘부터 합시다.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6x 그 다음 플러스 9가 나올 거고, 얘는 3분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3과 0 3 갖다가 집어넣으면 27이니까 얘는 9에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27 되면서 0 집어넣으면 싹 다 0이죠. 그래서 얘는 사라지면서 여기에 답은 9. 여기가 이제 문제죠.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얘는 0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기서도 자신감. 솔직히 이거 루트 이거 세제곱하는 거 거의 진짜 한 번도 해본 적 없죠. 하지만 진짜 이것만 하면 문제 끝이에요. 9까지 찾아내서 이것만 더하기만 하면 끝인데 이거 안 할 거야? 해야죠. 그러니까 이 풀이가 확실하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풀이 확실하지 않아.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나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세제곱만 하면 문제 끝이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세제곱 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를 세제곱하면 제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제곱하면은 9 플러스 18루트 2에 더하기 18. 그럼 얘는 27 더하기 18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루트 2가 이렇게 갖다가 곱해진다. 그러면은 뭐 눈치 좀 빠른 친구들 여기 마이너스 3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미리 나눠. 미리 나누면은 얘가 이제 1, 1로 변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1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곱해주면은 27 루트 18 루트 2에 그 다음에 루트 2 곱하면은 27 루트 2에 플러스 36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면 63, 얘네들이 더해주면은 45 루트 2, 그 다음에 아까 제곱한 거 27 루트 18 루트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갖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54 루트 2, 그 다음에 x만 여기 9만 갖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루트 2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에는 마이너스 36 루트 2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36 루트 2에 얘를 갖다가 계산해 주면은 얘는 81에서 63 갖다가 빼면은 18에 얘는 마이너스 18 갖다가 더해 주면은 마이너스 45가 된다. 되죠? 근데 이제 얘는 뒤에 있는 걸 곱한 거니까 여기 있는 건 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갖다가 붙여주면은 얘는 이제 45 더하기 36 루트 2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은 54 더하기 36 루트 2니까 지금 P랑 Q랑 더하랬으니까 54랑 32
6이랑 갖다가 더해주면은 답은 90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은 솔직히 없을 거야. 이건 뭐 마표 시너지나 뭐 그런 것만 풀어도 솔직히 이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뭐야? 얘가 루트 나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나? 벌써 덜컥 겁부터 나는 거지. 자신감 떨어진 거지. 하지만 이건 맞아. 이게 틀릴 리가 없잖아. 내가 그간에 풀어온 경험이 있는데 얘가 틀릴 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그냥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세제곱도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은 답이 나온다.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답도 더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자신감 있게 풀이를 이어나가 줘야겠죠.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서답형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3번 보면은 서답형 3번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fx고 그 다음에 양수 a는 양수래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 다음에 gx와 y는 27에서 가로선 쫙 그었을 때 교점이 3개에서만 만난다. 그때 f에다가 x를 구하는 게 아니고 f에다 5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를 구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fx 찾으라는 이야기인 건데 이게 정말 선생님이 이제 분명 부교재도 있었었는데 지금 fx가 3차죠. 여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안 썼죠. 여기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여기에 이제 문제에 3차 함수라고 써 있어요.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f가 3차야. 거기에 내가 1차를 곱했어. 그럼 g는 무조건 뭐야? g는 4차네요. g는 4차. 그럼 g가 이제 4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g가 4차에 이제 절대값을 씌운 아이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있으니까 요 안에 있는 게 4차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부교재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냐면은 4차에 절대값을 씌운 아이 중에 4차 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운 아이 중에 얘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는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다 그랬어요. 중근과 한 시간을 가지는 이런 4차 함수 모양에서 여기에 x축이 있는 이런 모양밖에 미분 불가능한 게 한 개 나오는 순간이다.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4차 함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얘는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겼을 텐데 그러면은 얘는 둥그러지죠. 얘가 뒤집어지니까 얘가 뾰족한 거니까 여기서만 이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생겼거나 하는데 여기에 내가 x축을 얻다. x축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얘는 미분 다 가능하지. 뒤집을 게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면서 뾰족뾰족하니까 미분 불가능한 거 2개죠. 만약에 x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는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얘가 뾰족뾰족이니까 미분 불가능한 거 2개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게 하나인 4차 함수의 절대값 그래프는 딱 중근과 한실근인 모양에서 x축이 딱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모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래도 못해도 5번 하지 않았나. 그걸 이제 생각이 딱 나면서 얘가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 거야? 이 안에 있는 그래프인 거야.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게 지금 뒤집어 올리기 전에 이 그래프는 x-a의 fx 그림이 되는 거죠. x-a의 fx. 근데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방금 여기가 뾰족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a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a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양수 a라는 힌트를 줬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가 a가 양수인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뒤집어 주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여기에 x축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지금 하나의 근이 되는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접하는 척 하면서 뚫고 지나가면 여기가 분명 무슨 근을 갖는다 그랬어? 삼중근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삼중근을.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x-a의 삼중근이 돼야 되는 거고 x 플러스 1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x-a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fx는 여기에 x-a의
제곱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최고 차잉의 수가 1인 것도 알려줬으니까 여기 작성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벌써 fx에 a 빼고 다 찾은 거야. 5만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a만 갖다가 찾으면 끝이죠. 근데 지금 이제 나 조건 안 썼잖아. 이 gx라는 그래프. 그러면은 얘한테서 뒤집어 올려진 게 절대값 씌운 게 gx인 건데 얘 절대값 씌워주면은 그림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여기서 27 갖다가 선을 그었을 때 교점 x가 3개 돼야 돼. 27은 무조건 어디여야 돼? 여기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나는데 그래서 얘가 27이다 라는 이야기. 왜 뒤집어지기 전에 여기는 어딘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27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4차 함수의 극소값을 갖다가 찾았더니 그게 마이너스 27이 나온다. 이 극소값 갖는 이 점 뭐야? 얘 미분에서 0 나오는 거 갖다가 찾으면 되죠. 얘가 아니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얘 식이 지금 이거의 식이 x-a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를 미분해서 0 나오는 애를 갖다가 찾은 게 극소값이 될 테니까 그거를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이다 하면 a 값 나올 거고 그 a 채워넣고 5 갖다가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미분하면은 얘는 3의 x-a의 제곱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는 x-a의 세제곱 그러면 x-a로 갖다가 제곱으로 갖다가 묶어주면은 얘는 3x 플러스 3의 더하기 x-a가 된다. 그래서 얘는 x-a의 제곱에 4x에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은 a-3이 될 거고 그래서 얘 미분한 게 0 나오는 순간은 x값이 얘는 지금 중근이잖아요. 그럼 중근이니까 부호가 안 바뀌겠죠. 얘는 지금 극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에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4분의 a-3이 즉 여기에 값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3이다. 그럼 이 식에다가 4분의 a-3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나온다라고 식을 세워줄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4분의 a-3 마이너스 a의 세제곱에 4분의 a-3 플러스 1 갖다가 대입한 게 마이너스 27이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통분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4에 4분의 4a니까 얘는 4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얘는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3 끄집어내가지고 묶이죠. 마이너스 3 끄집어내서 세제곱해서 밖으로 빼내.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27 되고 해분이 4분의 a 플러스 1의 세제곱 4분의 a 플러스 1. 그럼 4분의 a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겠죠. 4분의 a 플러스 1의 4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27인 거니까 요렇게 사라지고 4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게 얘가 1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거의 4제곱이 1이 나오겠다. 그러면 4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 플러스 1이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a는 3 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데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3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a는 3 갖다가 추가해서 a-3의 제곱에 a 플러스 1에서 fx 작성해주고 저기다가 5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5 집어넣으면 얘는 4 곱하기 6이니까 24가 답이 되겠죠. 되죠? 얘도 분명 부교재에 비슷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교재를 꼼꼼하게 푼 친구들은 여기까지 이제 맞출 수 있을 거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5번, 16번은 부교재까지만 풀었다면은 아마 틀렸을 거야. 근데 뭐 시험 때 집중해서 잘 맞췄을 수도 있겠지만 부교재 없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15번, 16번을 빼더라도 두 문제 틀렸더라도 이번에 그 두 문제 빼고 다 맞았으면은 1등급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숭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교과서랑 부교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만 잘 풀 수 있어도
내가 원하는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조금 더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욕심을 내겠다 하면은 좀 더 다양한 모의고사 같다 문제를 풀어주면은 숨쉬고 시험 충분히 잘 볼 수 있으니까 고3 때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감사합니다.